오늘도 필과 함께 이야기 여행을 떠나보시죠. 오늘은 대한민국에 살아있는 전설로 통하는 가수 이미자 씨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진들은 초창기 신인 때 찍은 건데 청순미가 물씬 묻어나네요. 추운 겨울 날씨에도 불구하고 한복까지 차려입고 성당뜰에 핀 동백나무 곁에서 찍은 이 사진. 어떤 노래 때문에 찍었는지 여러분도 금방 감이 오시죠? 그렇습니다. 영화 주제가였던 동백아가씨를 위해 찍은 사진인데요. 한복 연출까지 하면서 찍은 이 사진 대신에 영화에서 주연을 맡은 신성일과 엄앵란이 앨범의 표지 모델을 차지했지만 동백아가씨는 이미자의 노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1964년에 발표된 동백아가씨는 한국가요 프로그램 사상 35주 연속 1위라는 금자탑을 쌓았고 음반 또한 100만 장이나 팔려 이미자를 지독한 가난에서 벗어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신인 가수였던 이미자는 이 곡 하나로 일약 톱가수 반열에 올라섰습니다. 하지만 인생사 호사다마라고 했던가 잘 나갈 것 같던 동백아가씨는 꽃길을 걸은 지 1년 만에 손발이 묶이는 금지곡 신세가 되고 맙니다. 금지곡을 주무르던 주무부서인 한국공연윤리위원회가 발간한 금지곡 목록인데요. 책자에 나와 있는 동백아가씨의 금지 사유는 보시는 바와 같이 딱 두 글자 외색입니다. 일본풍이라는 거지요. 이 노래 말고도 기러기 아빠는 창법이 비탄적이라는 이유로 금지되고 선마을 선생님은 일본곡과 비슷하다는 이유로 금지를 당해 그녀의 3대 히트곡은 모두 부르지도 못하고 발매도 못하는 암울한 상황이 되고 맙니다. 가수 인생 최대 위기를 맞은 이미자는 훗날 인터뷰에서 가수 생활을 그만두려 했을 만큼 힘들었다고 토로했습니다. 그녀는 금지곡 해제를 이제나 저제나 기다리다 지치고 울다가 지쳐 가슴엔 큰 멍이 들었을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유난히 서슬퍼렇던 제사공화국 시절의 금지곡 지정. 거짓말이야는 불신 풍조를 조장을 이유로 고래사냥은 시의에 맞지 않아서 그건 너는 가사가 퇴폐하다면서 금지곡을 때리던 시절입니다. 단어 하나만 잘못 선택해도 금지곡이 되던 시절, 청와대에선 버젓이 금지곡을 무대에 올리는 황당한 일이 벌어집니다. 장소는 청와대 영빈관이고 무대에 오른 가수는 금지곡 3중 폭탄을 맞은 가수 이미자였습니다. 과연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걸까요? 이 일은 제가 이미자 다큐멘터리를 제작하면서 세상에 알려줬는데요. 설날 특집 60분짜리 프로그램을 준비하면서 평소엔 귀찮아서 거들떠보지 않던 1970년대의 오래된 테이프를 꺼내서 보기 시작했는데요. 크기도 엄청날 뿐만 아니라 무게도 10kg 정도 나가는 2인치짜리 헤리칼이라는 테이프였습니다. 먼지가 수북히 쌓인 테이프 사인을 살펴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방송 족보엔 반드시 기록하게 돼 있는 방송 날짜도 없고 연출자 이름도 없는 대회비 테이프였는데요. 화면은 방송을 하기엔 조명이 너무 어둡고 객석에 사람도 몇 명이 없었으며 무대엔 청와대 로고가 드러나 있어서 대통령 관련 행사를 녹화한 테이프라는 걸 직감했습니다. 오디오 레벨을 올려서 들어보니까 놀랍게도 당시 방송 금지곡으로 돼 있는 동백아가씨였던 겁니다.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의 겨 방송과 무대 공연은 일체 못하도록 금지시켜놓고 정작 청와대 행사에선 금지곡을 부르게 한 겁니다. 무대에 올라 동백아가씨를 부르는 이미자 씨의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평소 대통령은 이미자, 박일남 등에게 본인이 좋아하던 노래를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하도록 해서 이를 즐겼다고 하는데요. 이 중엔 금지곡도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미자의 금지곡인 동백아가씨, 그리고 기러기 아빠뿐만 아니라 월북 작가 조명암의 금지곡인 낙화유수, 고향설 등이 애청곡이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청와대는 이미자를 초청해서 왜 하필 그녀의 가장 아픈 대목인 금지곡을 부르게 했던 걸까요? 행사장 사진을 보면 이미자의 노래를 감상하고 있는 대통령의 뒷모습이 보입니다. 대통령과 딸 박근혜 그리고 두 사람이 더 있었는데 이는 다름 아닌 일본 수상을 지낸 후쿠다 다케오씨 부부로 확인됐습니다. 동백아가씨는 평소엔 대통령이 애창한 곡이기도 했지만 이날은 후쿠다 수상 부부를 위한 선곡이었던 겁니다. 최근 비밀이 해제돼 공개된 외교문서엔 이날 행사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수상 자리에서 물러난 후쿠다는 퇴임한 상태로 방한해 1979년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4박 5일간 한국에 머무릅니다.
정부는 후쿠다 전 수상의 방안이 과도하게 홍보됨으로써 현재 수상인 오히라를 자칫 자극하거나 기분을 상하게 할 인상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명시하고 언론과의 접촉을 막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그래서인지 당시 후쿠다의 방안과 관련한 기사는 한 건도 나온 게 없었는데요. 청와대 영빈관에서의 금지곡 무대가 제가 제작한 프로그램을 통해 방송되자 여러 신문에서 이를 기사화했습니다. 하지만 기사에 대한 파장은 크지 않았습니다. 아마 대통령 사후에 밝혀진 일이고 그게 애창곡과 관련된 일이라 덜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청와대는 방송도 하지 않을 영상을 왜 방송국 장비를 동원해 녹화한 것일까요? 그건 녹화한 뒤 홈비디오로 컨버팅해서 후쿠다 전 수상에게 선물로 주려고 했던 걸로 추측됩니다. 국민들의 귀를 막고 가수들의 입을 막았던 금지곡 시대도 막을 내리게 되는데요. 이미자 동백아가씨가 금지곡이 된 게 1965년이고 해제는 1987년에 이뤄졌으니까 꼬박 22년을 묶어놓은 겁니다. 무려 22년이라는 기나긴 시절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미자의 3대 금지곡은 국민들 마음속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금지곡 효과는 제로였습니다. 동백아가씨의 금지 사유라는 외색이라는 것은 이를테면 일본풍의 느낌이 나는 노래라는 뜻인데요. 국가가 노래에서 풍기는 느낌까지 관리하던 시절을 우리는 살았던 겁니다. 세계인이 즐기는 케이팝 시대를 만들기까지에는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시절을 감내하면서 가요 발전을 위해 노력한 선배 가수들의 목도 적지 않다고 봅니다. 오늘도 필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